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이슈 인터뷰로 출발합니다. 지난주였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름 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저도에 갈까 한다는 답변을 남겼는데요. 저도는 역대 대통령이 가장 사랑한 휴가지였다는데요. 여유롭고 아름다운 대통령 여름 휴가지를 따라 우리의 여름 휴가 계획을 짜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권다현 여행작가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작가님이 선택한 올여름 휴가지 어딜지 궁금하네요. 아, 제 휴가지요? 네네. 네, 제 휴가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들이 가장 사랑한 휴가지 저도는 어떤 곳일까요? 네, 일단 저도는 이제 한자명이다 보니까 이름부터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 저도의 저자는 돼지 저자예요. 네.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느긋하게 누워있는 돼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섬 전체에 동백나무와 해송 그리고 팽나무 등이 어우러져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고요. 또 백사장이 200m에 이르는 또 아름다운 해변도 자리하고 있어서 섬 특유의 좀 여유로움을 즐기기에 좋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위치가 좀 이제 전략적인 위치가 좋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에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통신소와 탄약고를 설치한 뒤에 군사 기지로 활용됐던 아픈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동안에도 그 연합군의 탄약고가 설치되는 등 유엔군 군사 시설로 활용이 됐고요. 1954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저도를 여름 휴양지로 선택을 하면서 이제 이후로 역대 대통령들이 찾는 이제 휴가지가 됐고요.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바다 위의 청와대란 의미에서 청해대란 이름으로 이제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출입이나 어로 행위가 이제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저도는요 행정구역상은 이제 거제에 속하지만 해군이 관리하다 보니까 해군 통제본부 소재지인 진해시 그러니까 지금의 창원으로 편입이 돼 있었고요. 1993년 대통령 별장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서 다시 거제로 환원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네, 참 여유롭고 아름다운 섬이지만 아픔이 좀 녹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 저도에서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휴가를 보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공식 대통령 별장으로 이제 공식화했죠. 저도가 대통령 별장으로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이곳에서 보내면서 그 백사장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쓰는 모습이 이제 외부에 공개되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휴가를 보냈던 곳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찾아왔으니까 아무래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이제 직접 들어가 보니까 또 한 명 저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그 저도에 대통령 별장을 짓는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을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찾았으니까 아마 그 또한 좀 감회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특별한 인연 때문인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저도를 권위주의의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 별장으로 재지정을 했어요. 당시 이제 그 저도를 찾았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던 주민들 말에 따르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올 줄 알았으면 그때 별장을 좀 더 크게 지을 걸 그랬다. 뭐 이런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년 차인 2019년에 휴가지로 이곳 저도를 찾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취임 후 첫 여름 휴가지로 저도를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저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기간도 있고 또 출입할 수 없는 공간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9년에 이제 저도가 47년 만에 이제 민간에 개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해상 별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해군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장목리 그리고 송진포리에서 이제 출발하는 유람선이 있는데요. 이 유람선을 이용해서 하루 2회씩 제한적으로만 입도가 가능하고요. 또 매년 1월과 8월은 군 정비 기간이라서 또 입도가 금지됩니다. 이 기간에는 이제 유람선을 이용해서 섬을 외부에서만 이제 관람하시는 건 가능하고요. 또 입도를 한다고 해도 또 정해진 관람로를 벗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관람객이 내릴 때 그 수십 명의 관리자가 함께 내려서 그 관람객 동선을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하시고요. 또 군사시설이 다수 자리하다 보니까 사진 촬영 역시 제한된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그 공식 대통령 별장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이곳이 이제 경호상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정해진 공식 별장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정보가 좀 유출될 수 있는 것들은 엄격하게 통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지키시면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답지만 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저도인데요. 만약 네. 8월 여름 휴가 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경로 짜서 여름 휴가 보내면 좋을까요? 네, 거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잖아요. 네네. 제주 못지않은 아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저도 유람선이 운항되는 그 장목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칠천도라는 또 섬이 있는데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뭐 편안하게 왕복하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섬이 또 해안 풍광이 아주 빼어나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수많은 펜션과 또 캠핑장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곳은 그 임진왜란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승리한 역사만 기억을 하시지만 우리 수군의 유일한 패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칠천량 해전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칠천도 섬 인근입니다. 그래서 또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칠천도 건너에는 이제 맹종죽 테마공원이라고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이 맹종죽이라는 것은 한반도 남쪽이 이제 산지인 대나무 종류입니다. 지름이 20cm 정도로 대나무 중에서는 가장 굵은 대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곳 맹종죽 테마공원에 들어오시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또 대나무 숲에서 뿜어내는 아주 신선한 음이온까지 함께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색다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모험의 숲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휴가로 들르기 좋은 곳입니다. 또 여기 테마파크에서 바라보는 또 칠천도 풍경도 아름다워서 가족들과 함께라면 들러보시면 좋은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 때 거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찾았던 휴가지 중에 하나, 충북 청주에 있는 청남대도 있습니다. 청남대는 또 어떤 곳일까요?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도가 이제 바다 위의 청와대, 그래서 청해대라고 불렸다면 청남대는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대청호 일대 경관에 매료되어서 별장 건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서 1983년에 준공이 됐고요. 이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는데요.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모든 여름 휴가를 이 청남대에서 보내다 보니까 청남대 구상이라는 용어까지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정말 여름 휴가 매년 이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냈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 청남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었는데 취임 첫 해인 2003년에 그렇게 이제 청남대를 전면 개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일반 시민들도 남쪽에 있는 청와대 청남대를 방문해서 또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대청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남대 포함해서 휴가 계획 짠다면 어떻게 짜야 될까요? 청남대
청남대가 자리한 곳이 그 청주의 문희면이라는 곳인데요. 이 동네가 청남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청남대만 보고 쓱 빠지시는데 사실 굉장히 사랑스러운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젊은이들이 또 운영하는 동네 책방부터 시작해서 한지공예라든지 도자기공예, 또 화가의 작업실 등 다채로운 예술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매 1일과 6일에는 정겨운 5일장도 열리고 또 백발의 노 부부가 운영하는 뭐 찻집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이 직접 내리는 커피라든지 아주 매력적인 공간들이 구석구석 걸어서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청남대에서 바라보던 대청호를 직접 걸으면서 돌아볼 수 있는 대청호 500리길도 바로 이 문희면 일대를 지나기 때문에 이런 좀 아기자기한 매력들을 느끼시면서 여름휴가 코스를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를 휴가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또 청남대와 함께 다채로운 청주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역대 대통령들의 최애 여름 휴가지 살펴봤는데요. 두 장소 모두 또 한적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여름 휴가지 또 있을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청해대 그리고 청남대 외에 대통령 별장으로 좀 알려진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즐겨 찾았던 고성의 화진포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1954년에 이제 처음 지어졌는데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또 5대 부통령 이기붕의 별장도 바로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 정치인들이 뭐 앞다퉈서 별장을 지었다는 것만 봐도 주변 경치가 얼마나 빼어난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과 호수가 아주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이라서 여름을 나기에는 뭐 최적의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장이었던 건물은 1999년부터는 또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대통령 별장의 역사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도를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되기 전 마지막 여름 휴가를 보낸 곳은 또 울산 심리대숲입니다. 울산의 허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강을 따라서 펼쳐진 대나무밭이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대나무밭의 길이가 10리, 그러니까 약 4km 정도가 된다고 해서 심리대숲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곳도 이제 그 대통령이 다녀간 곳이라서 또 한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이들 외에는 뭐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통 군 휴양소라든지 뭐 사저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고 보면 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참 휴가에 인색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알려진 곳이 참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은밀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낯선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김포공항이 주말에 여름 휴가객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라서 다들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사람 많은 곳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디 한적한 곳 없을까요? 네. 사실 여름휴가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좋으면서 사람 없는 곳.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람 뭐 적은 곳 가고 싶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또 관광 편의시설이 뭐 부족하다거나 또 볼거리가 좀 적다 이런 곳은 또 피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뭐 유명 관광지로 쏠리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좀 그동안 이런 관광 산업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군단위 그러니까 인구 10만 이하의 좀 작은 뭐 단위들 이제 소도시들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에서 만나는 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오히려 이런 때묻지 않은 자연과 볼거리를 좀 쫓아다니는 것 대신 좀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제 저희가 대통령의 휴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대통령들의 여름 휴가 중에서 휴가 다녀오면 늘 이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들이 이번 휴가에 어떤 책을 읽었나 뭐 최고의 아이템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볼거리를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것보다 요즘은 또 책방에서 숙박까지 가능한 북스테이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쁜 일상에서 읽지 못했던 책들에 둘러싸여서 좀 색다른 여름 휴가를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나만 아는 보물찾기 하는 매력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다현 여행작가였습니다.